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방학 함께할 국어 송희진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대치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성 마이맥에서 인강을 찍고 있는 강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제 졸업생들입니다. 정시, 수시 모두 합쳐가지고 인서울에 진학한 이제 학생들을 정리를 해뒀고요. 물론 성적이 잘 나왔으나 다른 과목으로 인해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랑 같이 조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저랑 만나볼 학생들이 클리닉을 할 때 만나게 될 조교쌤들이 이런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간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1월 5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반을 두 개로 깔았어요. 하나는 기본반이고 하나는 도약반이에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7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도약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2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제가 6시에서 6시 50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분씩 총 8번이 되겠죠. 그 8번 문법을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요 기본반 친구들은 7시에 등원하기 전에 일찍 등원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고요. 요 도약반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약반과 일반 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적대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4등급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기준에 나 4등급이긴 한데 4등급의 초반 같아 이인 친구들 말고 3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4등급이 나오기도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3등급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친구들을 여기까지 기본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계속해서 4등급이 나왔거나 그 밑에 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도약반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반이랑 도약반에 어떤 컬이라던가 내용이 많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외 시스템, 모의고사라던가요, 뭐 매일 다 다르다라던가 이런 거는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교재를 구성하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지문 난이도의 차이를 두는 거죠. 무조건 높은 난이도의 지문을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낮은 난이도, 중간 난이도로 어느 정도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반 친구들은 중간 난이도에서 높은 난이도까지 모두 지문을 보겠지만 도약반 친구들은 중간 난이도에서 조금 낮은 난이도 지문들을 위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8회 다 하는데 계속 쉬운 지문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문 자체에서 조금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수능 국어를 정말 모르겠다.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고 모의고사의 접근 방법 자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거 도약반을 들어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문학과 독서 커리큘럼이에요. 요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목표를 딱 하나하나로 잡을 거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히 말하면 목표가 두 개가 되겠네요. 하나는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기본 독해 도구를 잡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와 선지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 8번의 수업 동안 딱 이거 두 가지만 목표로 삼고 수업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번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면은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량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하면 이건 그냥 읽으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 뭐 국어를 열심히 안 배운 학생들도 눈에 걸리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바로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런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하지만이 왜 중요할까? 이 하지만을 세모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접속사가 나온 거는 이 하지만을 기준으로 무엇이 뒤집히느냐를 봐야 돼요. 하지만 이전과 하지만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지만이 나온 걸 거잖아요. 그럼 이 하지만을 기준으로 바뀐 게 뭘까요? 보여야죠. 하지만 이전에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만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거는 중력만으로 할 수 없는 친구구나. 차이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후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한 문단을 읽고 하지만을 기준으로 중력만으로 가능한 경우, 그래서 다른 화학약품이 필요 없는 경우와 중력만으로 불가능해서 다른 화학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지문은 공통점, 차이점을 위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식이 기본 독해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때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 달 동안 4번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요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의도가 뭘까?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렇다면 그 의도에 맞게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선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그냥 풀 때 쭉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기역 가서 확인, 디귿 가서 확인, 니은 가서 확인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풀면은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결국 원하는 거는 1번, 2번, 3번은 결국 달리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봐봐. 기역과 디귿 달리, 니은과 기역 달리, 디귿과 기역 달리. 결국 기역과 기역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네요. 자, 4번, 5번으로 가서 보면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기역과 디귿은 모두. 결국 이거는 기역과 기역이 아닌 것 사이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문에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과 니은, 디귿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했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지문을 가서 읽는다고 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역,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하고 뭐가 나오냐면 반면에가 나와요. 그럼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저 반면에로 무엇이 뒤집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가서 읽어볼게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하면 혹시 바뀌는 거 보여요? 여기 이 반면에 앞 같은 경우에는 뭐로 공시된다 그랬냐면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면에 뒤에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된대요. 그럼 차이점이 바로 보이네요. 점유인도로 공시되는 경우와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경우. 또 혹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자, 봐봐 여러분. 반면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래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야? 등기, 등록이 아닌 뭐로? 점유인도로 공시되는 친구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겠죠. 결국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 문제가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럼 기역과 니은, 디귿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되는데 얘는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어서 얘는 선의취득이 되지만 얘네는 선의취득이 안 되는구나를 파악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1번 찾고 2번 찾고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파악한 출제자의 의도대로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독서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학은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문학 목표도 딱 2개예요. 뭐냐면 보기랑 선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이 나오고 보기랑 선지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 출제자는 작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출제자는 작품은 쓰지 않고 그대로 작가가 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기나 선지를 만들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작품에 녹아있는 게 아니라 보기와 선지에 녹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와 선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볼게요.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김동리의 영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라고 보기가 나와요. 그럼 이 보기를 읽고 우리가 지문을 읽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 보기에 따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운명을 수용하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왜냐면 운명을 수용하는 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자 세계와 조화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앞부분 줄거리 가서 읽어보자.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역마살이 뭘까요? 떠돌아다닐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자를 보기에 나온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결국 운명이 되는 거겠죠. 결국 역마살이라는 운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가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라고 읽어야 됩니다.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운명을 거부하려고 했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맞춰서 지문을 인식하는 능력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를 읽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럼 봐봐.
뭡니까? 게으름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고 관습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 부정인 걸 문제를 낼까? 아니면 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작품에선 긍정인 걸 문제를 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평가원의 목표일 테니까요. 그럼 이 보기에서 목표는 게으름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관습적이고 되게 전통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으름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키포인트가 된 거죠. 그럼 요걸 읽고 나는 이제 이 지문을 읽을 때 게으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읽기 전에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이 문학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선지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우리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듣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힘들까봐 선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보기를 읽고 나름대로 그 지문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문이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라도 봐야 되냐면 선지라도 봐야 돼요. 선지 5개가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5개 중에 하나는 틀리지만 4개는 다 맞다는 뜻이잖아. 이때 공통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한 게 조금 작아서 보기 힘드실 테니까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볼게요. 1번,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다. 2번, 화자가 산의 변화를 기대한다. 3번,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5번, 산을 바꾸려고 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틀리더라도 이거는 고정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화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1번에서도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2번, 3번, 4번에서 바꾸려고 하고요. 그게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지금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명확히 작품 해석 안 돼도 이 지문은 지금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구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요. 화자는 현재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겠죠. 이 중에 뭐 하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부정이고 그거를 바뀌기를 바란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지문 해석이 안 될 때 이렇게 선지를 보고 선지에서 고정값,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값들을 찾아서 그 값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다시 재해석하고 역추론하는 거. 이게 이번 8회 문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엄매 무료로 수업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6시에서 6시 50분인데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하여간 50분 동안 무료로 8번 수업을 하는데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최다 빈출되는 파트들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관리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강이면 되겠지, 대형강이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국어라고 하는 거는 사고를 설득하고 사고를 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 사고의 설득을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관리의 측면입니다. 저희 첫 번째 주간지가 나가요. 매주 매일매일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학원에서 쓰는 교재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에 뒤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손필기 분석지가 있어서 제가 사고한 과정 그대로 학생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말 저희 연구실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OMR을 기록하는 것까지 실전 분위기에서 연습하는 거 매주 해보도록 할 거고요. 3번째는 테스트. 저희가 전주에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클리닉 시간에 방문을 해가지고 클리닉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10% 이상 틀리면 재시험, 질문이 없더라도 전화 조교쌤이랑 1대1 첨삭을 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질문 가능할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의 수강 후기예요. 캡처하셨다가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채널에 송희진 국어를 입력을 하시거나 혹은 해당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수능 국어 맞두고 고3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겨울방학이에요. 의미 있고 보람찬 겨울방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